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 이후 가파른 인구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구 증가율 1위 도시, 전국 유일의 평균 연령 30대 도시로 그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담당해온 우리 시에도 우려할 만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인구 증가율이 출범 이후 최저 수치인 약 0.9%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조치원읍과 국외 읍면 지역의 소멸 위험도 역시 모두 악화되어 대다수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더구나 대학 진학과 취업, 단독세대 구성 등에서 도시 정주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대 인구가 지난해 353명 감소한 점도 세종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신도시 개발과 지역 내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읍면 지역의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신도시 인구는 출범 이후 줄곧 증가세를 유지해왔지만 읍면지역 인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성장과 쇠퇴가 공존하는 기형적인 도시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인구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사이 조치원읍과 구계면 지역 어디에도 인구 증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세종시 인구 유입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 도시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도심의 성장에 가려져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시 차원에서 실시한 또는 추진할 특단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수도권 20대 순입 인구는 무려 59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20대 인구가 순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시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종시 인구 중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20대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2018년 이후 세종시 전체 유출 인구 중 2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도 간 이동 비율이 높은 20대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왔고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대 청년들을 위한 사업과 투자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20대 인구를 유인할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무엇보다 우려스럽습니다. 세종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20대 청년 인구를 유입하려면 1차적으로 지역 내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인턴십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종시 교육청 역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지역계 고등학교 학과 재교주를 통한 경쟁력 확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한국 소방 마이스터고는 전교생 205명 중 115명이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등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전국의 직업계고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관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아울러 이러한 모범 사례를 참고해서 향후 직업계고 중장기 운영 계획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세종시에 없는 마이스터고 지정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2년 10월에 발표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마이스터고 성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취업률 및 교육 안정성 지표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성과가 특성화고 졸업생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졸업생의 처우나 만족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업계고 정책 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이십니까? 또한 반도체 중심도시라는 시의 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 용인시 사례와 같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사이버 보안 등 세종시 미래혁신산업과 연관된 마이스터고 신설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졸업생 취업과 연계하여 관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업 선호도 조사 및 분석 역시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선호도와 관련해 조사 분석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시 읍면 지역은 사실상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의 특성을 지닌 우리 시는 2031년까지 1조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제가 지적한 부분과 관련하여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러한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도 기초단체의 부재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방소멸 대응기관과 같이 대규모의 예산 배분에서도 이른바 세종시를 패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읍면지역의 소멸을 막으려면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방소멸 대응기금 제의에 따른 후속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최근 5월 3일 대전 KBS 보도에 따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은 기초자치단체의 저조한 사업 집행률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가 그 기금을 가지고 더 계획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가 읍면지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눈여겨봐야 할 지역 중 한 곳이 바로 충북 진천군입니다. 진천군은 17년 연속 인구 증가와 전국 군 단위 청년 인구 증가율 1위로 주목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실제로 진천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지난 5년간 9천만 원을 넘어섰으며, 고령화 속도 역시 타 지역에 비해 40% 정도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우리 시 읍면지역 상황에 접목해보면 산업단지 내 대기업을 포함한 우량기업 유치, 읍면지역을 중심축으로 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제가 2022년 9월에 시정질문을 통해 강조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유치 제도 및 인센티브에 대한 시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세종시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한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기업 투자 유치 성공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 5월 10일에 우리시의 2040 도시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2030 도시 완성 단계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데 우리시 읍면지역 내 기업 유치 방안 등 지역 격차 해소를 통한 읍면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방향과 비전이 충실히 제시되어 있습니까? 향후 도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시 권역별 산업단지 특화계획은 물론 기업 유치 청사진에 따른 읍면지역 정주여건에 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시아 지대 구매를 자랑하는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인 각세종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 당시 대학 캠퍼스 용지를 용도 변경하면서까지 30만 평방미터에 육박하는 땅을 데이터 센터 부지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 네이버와 업무 협약 당시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에 따른 법인세 납부 및 고용 창출 등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초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중앙권 내 네이버 정원 조성은 물론 소프트웨어 지원안 역시 지역사회와 긴밀한 접점을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이터 센터 각 세종에 구축된 슈퍼컴퓨터에 세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고성능 컴퓨팅 국제 컨퍼런스에서 슈퍼컴퓨터 세종이 전 세계 22위를 기록했는데도 우리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연계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향후 네이버의 지역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네이버 센터의 각 세종과의 협력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지역산업과 연관된 관광 유치형 산업 생태계 조성도 필수적입니다. 경북 구미시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구미 남연 축제는 대표적인 산업연경 축제로 3일간 무려 10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농심 구미공장이 국내 신라면 생산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지역 축제인데 구미시는 라면 축제가 첫 해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치킨과 김밥 등을 엮어 이른바 KFD의 성지로 외국 관광객까지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시도 단무지 등 국내 조림료 시장에서 판매 기준으로 지사 매출을 자랑한 1등 기업 주식회사 일미 농산을 필두로 해서 단무지 등 저림식품과 연계한 새로운 방식의 지역문화 산업축제에 관한 구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지금 읍면지역의 경제 맥박이 다시 뛰게 하려면 관행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존의 틀을 깬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기업과 연계한 문화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종시의 산업단지는 전부 읍면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활기를 되찾아야 우리시의 자족적 경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신도시 개발이 세종시 출범 목적인 교과 균형 발전의 진정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지역과의 조화로운 상생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시가 반쪽 도시 오명을 벗고 읍면동 지역이 각자 주어진 역할에 맞게 유기적으로 살아 숨쉬는 하나의 세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승원 경제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부시장 이승원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김학수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인구 증가 둔화와 청년 인구의 감소, 읍면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 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재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이전으로 도시의 인구가 유입됐지만 기관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인구의 유입이 감소하는 등 도시 성장의 한계에 달한 만큼 자족 기능을 늘려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세종시 인구 유입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1만 5천 명에서 2020년 36만 1,000명으로 증가할 때까지 연평균 15.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3년에는 0.87%를 기록하였습니다. 2040년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상주 인구를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 인구 43만 3천 명을 반영하여서 78만 5천 명으로 설정하였고 주간 활동 인구를 포함해서 83만 3천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신도심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및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 중추 시설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고 읍면지역의 공공주택 지구와 국가 산업단지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 유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종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최근 3년간 읍면지역의 인구는 21년 9만 3천 명에서 작년에 8만 9,02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좋은 동지역으로 인구 유출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우리 시는 인구 감소 문제를 개선하고자 읍면지역의 지역 경쟁력 강화, 정주 환경 개선, 주민 활력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읍면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면지역이 있는 북부지역을 산업특화지역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시 출범 이래 3개의 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읍면지역에 세종, 전동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5곳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낙후된 읍면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주민 활력 증진을 위해서 조치원, 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세종 미래마을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루타 및 광역 BRT 교통망 구축 등 읍면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읍면지역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이 가진 환경, 경제, 문화 등 고유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에 힘쓰는 한편 미래 신산업 우량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읍면지역에 신규 주택을 조성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대 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과 시 전체 예산에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다양한 청년 협의체를 활용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종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3년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청년참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시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세종시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분야의 75개 과제를 추진 중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2.1%인 한 404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 구직 창업활동 지원, 청년 취업 박람회 개최 등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진입을 촉진하고 있고, 문화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 청년센터 지역 거점센터 지정, 북부권 청년문화 거점 및 로컬 콘텐츠 타운, 청년마을 조성 등 청년문화 거점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한도를 높이는 등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 중입니다. 대학생이 기획 추진하는 행사로 3개 대학 연합 축제를 금년 9월에 개최해서 대학생들이 세종시에 보다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20대 청년의 세종시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 졸업생을 위한 인턴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세종시 청년 취업 연계 사업으로 시 차원에서 주도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전공 학과 및 유형별 지역 우수기업 탐방을 지속 운영하고 있고,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인근 대학교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진로 취업 특강 및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최근에 설립된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세종시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고, 제3회 청년 취업 박람회와 연계해서 실질적인 고용 창출 및 청년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우리 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세종 전략산업 민재 육성이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 라이즈 계획에 지금 초안이 마련이 되었고, 금년 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제외에 대해서 행안부에 문제를 제기하였는지,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제외에 따른 후송 대응 전략과 또 기초지자체가 저조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이 문제인데 우리 시 활용 방안이나 전략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총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서 제외되어서 행안부의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21년에 행안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 대해서 면적의 인구 감소 상황을 제출하였고, 작년 3월에도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 건의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읍면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시인구가 지속 증가해서 배분 대상에서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외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지원 대상이 지방자치법상 기초 지자체이기 때문에 읍면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배분과 관계없이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국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교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서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통교부세 관련해서는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서 현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하여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저조한 대응기금 집행률에 대응해서 우리 시가 활용 방안 전략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기본 근간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읍면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읍면 지역 북권 중심으로 5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이 중 전동, 벤처밸리, 스마트 그린은 3개 산다는 연도 내 분양 완료를 목표로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는 기회발전 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서 앵커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제적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 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300억 원 규모의 미래전략 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3월 중에 북부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116개 기업에 5,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49%만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충남, 충북 등 인근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주 여건 만족도는 62%가 불만족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주거 부족이나 대중교통 부족, 주차 문제, 어린이집들 보육시설 부족, 의료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직원들이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 합동으로 가칭 북부지역 정구역전 개선 TF를 구성을 해서 제기된 그런 개선 요청 과제에 대해서 단기, 중기,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북부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 계획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 등 경제 효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작년 11월 개소해서 본격 가동을 시작한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 세종은 올해 지방 소득세를 5월 말까지 납부할 예정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네이버 본사에서 납부 규모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대전 세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 데이터 센터 건립 단계에서 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7,076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536억 원, 취업 유발 효과 3,063억 원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한편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은 148명 정도이지만 앞으로 설치되는 서버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와 논의되고 있는 협력 사업이 있는지, 네이버의 지역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간 시와 네이버는 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교육, 세종시 공공정보 검색 결과 최적화 등 시와 연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세종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업을 브릿지온 프로그램이라는 새롭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인 세종 스마트시티의 출자자로서 네이버 클라우드 참여해서 어떤 스마트시티 새로운 새로운 미래 전략 모형 그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CT나 AI, 클라우드 등 네이버가 보유한 첨단 기술과 연계가 필요한 과제나 지역 공원 사업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기업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과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와 함께 빛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관내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정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제1회 조치원 양조 스타트업 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량화해서 계속 발전시켜서 지역의 양조 산업의 부활을 알리고 조치원 지역의 상권 활성화도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서도 관내에서 생산한 다양한 복숭아 디저트 가공품을 전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내의 농식품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유념하면서 기업과 연계한 문화, 관광,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문화, 관광, 산업이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며 발전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익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학서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 직업계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고 질의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국의 직업계고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관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범 사례를 참고해서 향후 직업계고
중장기 운영 계획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내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우수 사례를 분석을 하고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국립 전북기계 마이스터고, 경기 3109, 울산광역시 취업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서의 우수 사례를 우리 관내 직업교육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중 경기 3109의 학과자치회 우수 사례를 학교에 적용한 결과 재학생 만족도, 신입생 홍보 등의 효과를 보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세종시 직업계고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에서 기존 직업교육 체제와는 다른 인문, 직업, 평생교육을 포함한 새로운 미래 직업교육 체제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에 적용한 결과 세종 장영실고가 2022년 교육부 지정 우수 학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시도 우수 사례 분석과 직업계고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기반하여 2020년에 개교한 세종 장영실고가 전국의 우수 직업계고로 알려지면서 최근에 경제부총리, 울산교육감 등의 현장 방문이 있었으며 많은 기관과 직업계고에서 사례 연구를 위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우리 교육청 직업계고가 더욱 발전해서 우리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조하는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졸업생들의 처우나 만족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 효과성 연구를 한 2022년도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업계고 정책 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와 자체 분석을 통해서 마이스터고의 장점은 학생은 취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학교는 지역사회 거버넌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지역은 고졸자 취업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취업 연계활동 강화에 마이스터고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나름의 결론을 분석했습니다. 저희 세종시 교육청도 2019년에 마이스터고를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고 추진을 한 바 있으나 교육부에서 마이스터고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의로 돼서 세종 미래고를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대상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교육부 정책 사업 중에 협약형 특성화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국가에 필요한 특수산업 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기업, 학교의 협약을 통해 지역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의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세종시의 미래혁신산업과 연관된 마이스터고 신설을 검토한 바가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세종 미래고 전에는 세종 하이텍고였습니다. 세종 하이텍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 추진을 하였으나 교육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마이스터고는 국가 기관 산업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전북 기계공고라든지 아니면 충북 반도체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요. 지금 세종 미래고는 종전에 하이텍 기계과나 의료화학공업과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국가 기반 산업
인력 양성 부분으로 보지 않은 듯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미래고는 비록 마이스터고 지정에는 교육부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은 학과를 개편을 하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신입생 충원율은 100명을 모집할 때 24명만 모집이 됐지만 2024년도에는 100명을 모집할 때 98명을 모집해서 전국의 특성화하고 신입생 충원율 80여 %에 비해서 10% 이상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협약형 특성화고 신청과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김학서 의원님께서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선호도와 관련해 조사 분석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것을 물으셨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 대상의 취업 선호도 조사는 저희 교육청과 시청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청의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 협조를 받아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학교와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통해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전국의 직업계고 취업률보다 약 10%포인트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잘하고 있다라는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세종 지역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의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자체와 산업체 그리고 학교 교육청과의 거버넌스 구축과 현장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필요성을 시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을 지역 업체에 취업으로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서 정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귀한 의견과 정책 제언을 유념해서 직업계고 운영 지원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